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매일 입는 옷 속에 숨겨진 화학의 비밀과 보이지 않는 초능력입니다. 아침에 무심코 걸쳐 입은 스웨터, 운동할 때 입는 레깅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과학의 결정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섬유의 아주 작은 분자 구조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흥미진진한 화학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들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죠. 우리 옷장 속 합성 섬유를 시작으로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같은 축합중합체, 신축성의 마법사인 스판덱스, 그리고 아크릴과 올레핀 같은 부가중합체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주기술과 정전기 방지에 쓰이는 무기 섬유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이 세 가지 기둥은 우리 옷장을 구성하는 실제 과학적 DNA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합중합체, 부가중합체, 그리고 무기섬유. 이 세 뼈대가 어떻게 일상생활의 모든 직무를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는지 머릿속에 이 큰 그림을 쫙 그리면서 따라와 주시면 훨씬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인 카테고리입니다. 우리 옷장 속 합성 섬유, 바로 일상 속 숨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주제는 축합중합체인데요. 합성 섬유계의 절대적인 양대 산맥이죠. 바로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입니다. 이 둘은 정말이지 완벽하게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폴리에스테르부터 볼까요? 이 친구는 열로 한 번 모양을 잡아주면 그 주름을 꽉 기억하는 엄청난 초능력이 있습니다. 물에 젖어도 튼튼하고요. 게다가 특수한 알칼리 처리를 싹 거치면 와, 진짜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까지 낼 수 있죠. 반면에 나일론은 니트처럼 짜임이 있는 옷에 정말 완벽한 소재입니다. 특히 나일론을 만들 때는 뽑아낸 실을 차가운 상태에서 쫙 늘려주는 내년신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에서 분자들이 아주 가지런히 정렬되면서 상상 이상의 엄청난 강도와 탄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깃털처럼 가벼운데 마찰에는 또 엄청나게 강한 거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슈퍼 섬유 나일론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 즉 크립토나이트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천적은 바로 직사광선이에요. 햇빛을 직접 쨍하게 받으면 섬유의 강도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게다가 150도가 넘는 뜨거운 환경에 오래 놔두면 누렇게 변색까지 됩니다. 염색하기도 좀 까다롭고 결정적으로 땀이 뻘뻘 나는 더운 기후에 입기에는 구조상 전혀 맞지가 않죠. 아, 이래서 특정 옷들은 무조건 그늘에 말려야 하는구나.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축성의 마법사, 스판덱스. 내 몸에 꼭 맞는 옷을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신이죠. 스판덱스, 다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정확히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폴리우레탄을 주 성분으로 하는 섬유를 말합니다. 원래 미국에서 이 엄청난 신축성을 가진 폴리우레탄 기반의 섬유를 처음 대중화시켰는데 이때 붙은 상표명이 바로 우리 귀에 익숙한 라이크라입니다. 이렇게 폴리우레탄을 뼈대로 삼으면서 쫙쫙 늘어나는 섬유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스판덱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450%에서 800%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스판덱스의 궁극적인 초능력이 바로 이 엄청난 늘어남, 즉 신도에 있습니다. 자기 원래 길이보다 무려 4배 반에서 8배까지 쫙 늘어났다가도 고무줄처럼 완벽하게 원래 모습으로 팅 하고 돌아오는 거죠. 신체 곡선에 딱 달라붙는 옷을 만드는데 사실상 이보다 완벽한 섬유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 마법 같은 스판덱스도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앙숙이 있습니다. 내약품성이 꽤 좋은 편이긴 한데 고온의 강알칼리나 특히 염소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수영장에 자주 입고 갔던 짱짱한 수영복이 어느 순간 고무줄 빠진 것처럼 헐렁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게 다 수영장 물에 있는 소독용 염소나 집에서 쓰는 염소계 표백제가 스판덱스의 구조를 뚝뚝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의 소재를 기가 막히게 흉내내는 부가중합체, 아크릴과 올레핀입니다. 우선 아크릴은 진짜 양모랑 특성이 아주 비슷해요. 가볍고 폭신해서 니트 같은 데 많이 쓰이잖아요.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합성 섬유들 중에 햇빛을 견디는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열 처리를 잘 해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도 좋아져서 인조모피나 양모 대용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반면에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지는 올레핀은 조금 다릅니다. 이 녀석은 푹신한 이불솜처럼 주로 우리 눈에 안 띄는 것에서 묵묵히 일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햇빛이랑 열에 너무 약해서 밖에서 쓰는 용도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철저하게 실내용, 내장재용으로 특화된 녀석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호기심을 살짝 자극할 미스터리 퀴즈 하나 나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이 진짜 머리카락 같은데 불이 났을 때 피부에 끔찍하게 녹아붙지 않는 아주 기특한 특수 합성 섬유가 있거든요. 과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모드 아크릴입니다. 방금 살펴본 아크릴이랑 이름이 비슷하긴 한데 핵심 성분인 아크릴로니트릴이 35에서 85% 정도 들어간 아주 독특한 녀석이죠. 이 섬유가 세균이나 벌레에 엄청 강하거든요. 햇빛에도 꽤 잘 붙이는 편인데 너무 오래 노출되면 살짝 변색되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진짜 카멜레온 같은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모드 아크릴이 열에 좀 민감한데 이걸 오히려 역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모양을 딱 잡아두면 다림질할 필요가 없는 카펫이나 담요로 완벽하게 변신하죠. 화학이 아픔에도 잘 버텨서 공업용으로도 널리 쓰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불에 잘 안 타는 난연성입니다. 화재 시 피부에 녹아붙을 걱정이 없으니까 화학 실험실에서 입는 연구복으로 그야말로 찰떡인 거죠. 게다가 질감까지 실제 머리카락이랑 너무 똑같아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가발이나 인형 머리카락, 그거 10중 8구는 다 이 모드 아크릴로 만든 겁니다. 정말 쓰임새가 무궁무진하죠.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극한의 환경과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이테크 섬유, 무기 섬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주에서부터 정전기 방지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먼저 탄소 섬유부터 볼까요? 와, 이 섬유는 스펙 자체가 일반 옷감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야말로 우주항공 등급이거든요. 전기가 아주 쫙쫙 통하는 높은 전도성에 불에도 안 타고 독한 화학약품도 거뜬히 버텨냅니다. 게다가 실처럼 가늘고 가벼운데 강도와 탄성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말 그대로 섬유계의 아이언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섬유가 우주선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짜증나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주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겨울철 건조할 때 스웨터 벗다가 따끔 하는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 많으시죠? 놀랍게도 일반 직물에 스테인리스강 섬유를 딱 1%, 단 1%만 섞어서 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기 중에서 녹슬지 않는 이 금속 섬유가 옷에 생기는 정전기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겨우 1% 들어갔을 뿐인데 이런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다채로운 섬유들의 과학과 숨겨진 초능력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매일 입는 옷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스웨터를 푹 눌러 쓰거나 짱짱한 수영복을 입을 때 속으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이 얇은 실오렌지 속에는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화학적 초능력이 숨쉬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 작지만 경이로운 화학의 세계. 앞으로도 여러분의 호기심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